18번부터 이제 33번까지는 1편, 2편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편, 2편 같은 경우는 좀 범위가 넓어요. 그죠? 범위가 넓은데 문제 수는 결국은 뭐 1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1편에서 8문제, 2편에서 8문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범위가 넓은데 주로 나오는 문제들, 제가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드리는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문제은행에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요 내용 중심으로 위아래에 있는 문제들, 교재를 찾아보시면서 요 문제들을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요 문제하고 관련돼서 그 위아래에 있는 문제들까지 하나씩만 더 풀어보신다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8번 문제는 특별히 또 4점이에요. 나머지는 다 3점씩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우리가 이제 18번 문제는 4점 형태로 여러분들 채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채점 방식은 1번부터 33번까지를 채점하고 또는 18번부터 50번까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실제 문항수는 34문항이지만 한 문제가 4점인 거예요. 18번 문제가 4점이고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거의 18번 문제는 요 보험계약 단계별 설명 의무에 대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뭐 체결 권유 단계니 가입 권유 단계니 체결 단계니 하는 문제에서 실험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고 그 계약 단계별 설명 의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맞는 거 고르는 문제니까요. 단계별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 우리가 설명 의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예, 설계사가 모집인이 설명 의무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설명을 못 받았다고 해서 계약 취하수 받는 거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단계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아니, 우리 이제 뭐 계약자가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가가지고 스토커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토커가 아닙니다.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주계약 보험료, 보험계약의 승낙 절차 등을 설명해야 된다. 계약의 승낙 절차 같은 경우는 체결 단계에서 설명하는 게 맞는데 주계약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결 단계가 아니라 가입 권유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설명 내용 확인 방법은 서명 날인만 뭐만 이거 다 틀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서명 날인만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명이나 그죠? 아니면 녹취 같은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맞는 거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모집종사자, 우리 모집종사자 설계사, 중개사는 중개고요. 대리점은 설계사, 중개사는 중개. 그죠? 대리점은 대리. 요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대리하는 거예요? 보험회사를 위해서 계약 체결을 바르게 설명한 거니까 계약의 체결을 대리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보험설계사는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소속돼서 하는 거고, 보험설계사는 대리점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게 틀렸습니다. 대리점에 소속될 수도 있죠.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다 소속될 수 있습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는 게 아니라 중개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반드시 독립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체결을 중개하는 거예요. 뒤에 내용은 맞는데 보험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 응시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동종, 손해보험 업종에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근무하면은 우리가 시험을 면제해 주죠. 그래서 시험을 면제하고 등록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2년 전에 손해보험 설계사로 1년 이상 영업한 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3년 이내 1년 이상.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등록과 말소 절차 가운데 틀린 설명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보험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협회에 위탁했다고 했습니다. 모집할 자료 등록되어야 한다. 맞고요. 등록 후라도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는 당연히 취소되겠죠. 맞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을 종료하는 거. 위촉을 종료하는 거니까 말소가 아니라 뭐죠? 해촉이죠. 위촉을 종료하는 거, 위촉의 반대는 해촉이고요. 여러분들 보험협회에다가 등록하는 거, 등록의 반대는 말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험회사가 등록하게 되어 있고요. 말소는 보험회사나 여러분들 직접 모집인들이 가서 협회에 가서 신청서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당연히 해촉이 된 상태이어야 말소가 가능한 거죠. 일단은 보험회사하고 계약이 끝나야 그 해촉 증명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소와 해촉이라고 하는 용어가 혼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기관 중에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제조합이 되고요. 때로는 신용카드 회사에 여기 겸용 여신업자 포함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도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또는 우리가 증권 뭐 이런 데가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방카슈랑수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회사, 여신업자 제외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상호저축은행, 중소기업은행은 다 되는데 공제조합은 우리가 금융기관 보험으로 될 수 없다. 공제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제보험을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을 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험을 파는 거니까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입니다.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거 프로세스 중에 우리가 이제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가입 권유를 하고 계약 체결을 한 다음에 증권을 전달하는 요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재무정보를 토대로 한 최적의 위험 보장 설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입 권유 단계입니다. 가입 권유할 때 위험 보장 설계를 해주고 처음에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것,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정보 수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은 틀렸고요. 정확한 보험 가입에 대한 최종 확인 및 완전 판매. 완전 판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완전 판매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이게 보험 영업을 하는 목표가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고객 서비스를 소개받아서 우리가 확보하는 서비스의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정보 수집, 가입 권유, 계약 체결, 증권 전달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로 그 포인트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각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키워드 그래서 가입 권유 단계에서는 최적의 위험 보장 설계 요게 가입 권유 정보 수집은 체계적인 정보 수집 그 다음에 계약 체결 같은 경우는 최종 목표 그 다음에 우리가 증권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이 지나서 고객 서비스의 새로운 어떤 확보를 하고 소개 확보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 서비스의 시작이 되는 단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렇게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내용이 틀리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틀린 답을 고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위험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위험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고는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고의 방화 우리가 고의로 뭔가를 하는 건 뭐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 위태가 아니라 우리가 바닥에 기름이 깔려 있거나 이러면은 물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이는 거. 고의 방화는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위태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틀린 부분이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졸음운전은 정신적 위태라고 할 수 있다. 맞고.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실, 손상, 훼손, 일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고의 방화는 뭐라고요? 네, 도덕적 위태에 해당한다.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보험의 기본 원칙 중 이득금지의 원칙은 어디에만 있는 겁니까? 네, 손해보험에만 있습니다. 손해보험에만 있는 원칙입니다. 이득금지의 원칙. 이득을 받으면 안 돼요. 오늘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득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보험료를 조금 냈는데 사행계약상에 의해서 보험금은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손해보험에서만 존재한다. 틀린 것을 고르는 거니까 인보험에 속하는 상해보험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인보험이나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이 아니니까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26번 보험의 분류. 우리가 보험의 분류에 대해서는 뭐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납입 주체에 따라서 납입을 누가 내는 거에 따라서 가계성, 기업성이라고 하고 조립, 여행자, 건설보험은 우리가 기간과 구간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보험 맞습니다. 예, 우리 조립보험, 여행자보험, 건설보험. 예, 조립보험, 여행자보험, 건설보험. 자, 보험의 운영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공영보험과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의무적으로 운영하느냐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의무보험인지 임의보험인지 하는 거지. 예, 우리가 주체가 누구냐, 국가가 하느냐 아니면은 개인이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 형태가 아니라 주체에 따라서는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답이 3번이죠. 틀렸습니다. 상법상 손해보험은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운송보험 등 5개 종목으로 분류된다. 요게 등이 있으니까 실은 5개 이상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요? 3번. 운영 형태에 따라서는 우리가 의무보험이냐 임의보험이냐 이렇게 구분하지, 예, 주체에 따라서는 이게 공영보험이냐 아니면 민영보험이냐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에 대해서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우리가 가중처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 숫자들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2년 이상이 아니라 2년 이상은 없어요. 거의 모든 시험 문제 모든 그 내용들 중에서 2년 이상이라고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냥 3년 이상. 그러니까 2년 이상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중처벌 기준은 5억이다. 다 5억인데 50억 미만.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뭐라고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의 내용 가운데 틀린 것 고르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뭐 거저주는 문제죠. 소주 한 잔 정도 해도 괜찮습니까? 아니죠. 소주 한 잔 먹고도 치사량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반드시 음주운전은 불가하다. 그죠? 틀린 내용은 불가하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맞죠?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된다. 맞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여러분들 가시다 보면은 30km 이내 속도를 줄이시오. 보셨죠? 30km입니다. 30km 이내로 준수해야 된다. 당연히 맞는데 소주 한 잔 정도는 운전해도 괜찮다. 저는 처음에 이게 잘못된 문제인 줄 알았어요. 왜 이런 문제가 나왔나. 근데 이게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소주 한 잔 해도 한 잔하고 운전하는 거 절대 불가하다. 절대 불가하다 기억하시면서 거저주는 문제 하나 맞추겠습니다. 2번입니다. 보험계약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계약자죠. 계약자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의무가 뭡니까? 일단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손해나 고의 뭐 이런 것들, 고지 의무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고, 사고 발생을 통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방지해야 되는 거죠. 개인이. 당연히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의 책임의 원칙이 있는 거죠. 근데 보험료 반환은 누가 하는 의무예요? 내가 받은 보험료를 다시 돌려주는 건 누가 보험료를 받는 거예요? 보험료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험회사죠. 그죠?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하는 의무가 있고 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상계약이라고 하죠. 유상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반환 의무는 누가 있다고요? 보험회사가 갖는 의무입니다. 30번 초과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초과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입금액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죠? 보험 가입금액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보험 가액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동차가 200만 원짜리인데 만약에 500만 원을 가입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보험을 뭐라고 한다? 초과보험이라고 합니다. 초과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그러면 내가 가입을 500만 원 했으니까 자동차 200만 원짜리 사고가 났는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느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까? 작은 거.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 가액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겠죠. 보험 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틀린 게 뭡니까? 우리가 보면 보상 방법은 보험회사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액 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해서 실손 보상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액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뭐 중복보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비례 보상하겠죠. 여러분이 여러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여러 군데 보험을 가입했을 때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낸 보험료를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받을 때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 보험을 여러 군데 가입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낸 만큼만 받는다. 비례해서 사고 난 만큼만 각각의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받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보험업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런 부분들은 금액에 관련된 부분이라 조금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이제 화재보험이나 책임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100억입니다. 100억.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100억 원, 자본금이 100억 원인 경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자, 운송보험이나 해상보험 같은 경우, 운송보험이나 해상보험 같은 경우는 얼마 이상입니까? 100억 원이 아니라 150억 원 이상이다. 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요 운송이나 해상보험이 150억이 아닌 거.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이나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200억이 아닌 거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100억 원이 아닌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시험 문제를 푸는 거, 어차피 이거를 100점 맞을 게 아니니까 그래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150억을 기억하든지 아니면 200억을 기억하든지 100억을 기억하면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틀린 내용들을 골라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 번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냥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 못했을 경우에는 저는 100억 원 기준을 좀 기억하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 자본금이 100억 원으로 우리가 보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골라내시오. 그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답은 그래서 1번 운송보험은 100억이 아니라 뭐라고요? 150억. 운송하고 뭐가 있다고요? 150억이 해상이 있습니다. 해 1호. 운송, 해상, 1호.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 1호.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32번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자, 이런 부분들은요,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상식에서 풀면 됩니다. 상식.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초수요에서 정한 근거에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거, 이거 어때요? 금지하면 안 되겠죠. 정한 기준에서 맞춰서 해주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안 됩니다. 읽어보시면 판이하게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자, 이런 거 지문이 길다고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 있는데요. 지문이 길지만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문제가 풀리는 부분이니까 그 기준에서 여러분들 골라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 2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33번인데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맞는 거. 금지 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험금을 지급 분쟁하는 거, 계약 인수 거절하는 거, 수수료 변경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경쟁 질서에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 이익을 제공한다든지 경유계약을 금지한다든지 또는 승환계약을 금지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모집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행위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또는 특별 이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경유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무자격하는 거, 그 다음에 승환계약하는 거, 이런 것들 금지된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럴 때 경쟁 질서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험회사들이 연합해서 만든 거니까 이때 우리가 내는 돈은 뭐라고 해요? 과태료도 아니고 벌금도 아니고 제재금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1편, 2편에서 보셨는데 늘 나오는 문제들 중심으로 나오고 범위가 좀 넓으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내용들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일단 일독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 2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